그 실체를 말합니다. 이 버추얼 이코노미, 이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실체를 말하고, 여기는 프로그래머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하고 로직도 필요하잖아요. 이건 기업의 이야기, 이건 사용자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차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3 하면 수많은 키워드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뭐 이제 부가치 얘기도 있고, NFT도 있고, 빅바이, 덱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토큰부터 되게 많은데, 사실 이 모든 키워드들은 상호 연결돼요. 웹3라고 하는 가치 철학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이러한 솔루션과 기술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밸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되는 참 몸뚱아리라고 웹3를 지향하는 기술들이라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과거 20년간의 우리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보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1990년도에 처음 인터넷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1993년도 대학 입학하면서 처음 피시톤스, 페이팔을 관리한 나오는 기술 이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넷스케이프, 모질라라고 하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금은 크롬을 많이 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브라우저를 많이 쓰는데 사실 30년 전에 1990년대에도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였었고, 그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저 1990년대 가장 큰 특징은 그 야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야후에 가면 디렉토리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다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예전에 114 전화번호부처럼 도서관은 어디고, 그다음에 뉴스 사이트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각각 기업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들이 웹사이트 목록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디렉토리 서비스로 정의된 게 야후 서비스였거든요. 그 당시가 1990년대입니다. 그때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네. 읽기, 보기, 이게 최적화됐어요. 잘 만들어진 뉴스와 잘 만들어진 기존 콘텐츠, 기사 이런 것들을 공짜로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네. 이게 1세대 인터넷 특징이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의 장이었었죠. 정보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정보의 보고였었죠. 그게 1세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인터넷이 조금 꿈틀대요. 어떻게? 사용자 참여라고 하죠. 이제는 단순하게 공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참여해야 된다 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카페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를 개설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생각들을 올리고, 뉴스에도 댓글을 달고, 흔히 말하는 SNS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하던 소비자들이 생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1세대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은 그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내 생각을 블로그로 밝히고, 이러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걸 다 있어서 인터넷 이코노미라고 하죠. 인터넷 생태계.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장했냐면 20년 했었죠. 한국에서는 네이버하고 다음, 그 이어서 카카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됐죠.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 20년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폐단도 발생했죠. 20년 동안 그런 폐단 속에서 플랫폼 기업이, 빅테크 기업이 너무 많은 걸 독점하게 됐죠. 마치 우리 옛날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만 해도 안 하는 게 없어요. 카카오가 SK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그 관계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관계사 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웹툰도 하죠, 만화도 하죠, 음악도 하죠, 멜론. 게다가 카카오페이, 금융도 하죠, 카카오뱅크도 있죠, 광고도 있죠, 메신저 통신도 하죠.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폐단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웹 3.0, 웹3가 시작된 거죠. 웹3는 기존과는 다른 구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고 참여,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눠달라 이거죠. 뭐를, 이유는 나도 이제 돈 좀 벌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분배해달라는 겁니다. 단 공정하게. 유튜브에 열심히 영상 올려가지고 떠들어대도 거기서 실제 돈 버는 사람, 유의미하게 돈 버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1%가. 나머지 99%는 계속 영상만 올리는 잘 안 보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구글은 유튜브의 99%의 그런 뒤에 있는 롱테일이라고 부르죠. 롱테일의 그런 사용자들의 참여를 내서 성장하는 거. 1%의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1%에 있는 머리만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99%의 다양성이 있어서 사실 유튜브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99%한테 돈을 안 주죠. 1%한테만 주거든요. 왜? 구글이 더 많은 걸 가져가야 되니까. 이윤을 더 분배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게 바로 웹3야. 근데 그 웹3의 그런 기술을 보증을 하려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의 가장 핵심이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의 어떤 특징 때문에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웹3에다가 가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가치 철학의 매니어스가 바로 문제가 있고 그걸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수익이 나는 돈 버는 나도 돈 벌자 이거죠. 내가 네이버에 기여했으면 내가 카카오에 성장에 기여했으면 카카오톡 많이 쓰면 내가 카카오톡 많이 쓰고로 인해서 트래픽을 높여준 거니까 그만큼 내가 기여한 거니까 테슬라 열심히 운영하면 테슬라의 AI 자율주행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 덕분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거 이제 보상해야겠죠. 물론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은 싫죠. 그러니까 당연히 웹3라는 단어는 기존 기술권에 좋아할 단어입니다. 스타트업 그리고 패턴을 짜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좋아할 단어지 기존에 있던 기업이 당연히 저 단어를 좋아할 리도 난무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빅뱅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빅테크 기업은 웹3의 저 가치 철학은 공정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다른 방안으로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거 고민인 거고 오히려 스타트업들이나 또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20년간 어쨌든 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독식했으니 이제는 나누자. 나 혼자 나누자고 하면 안 되니까 같이 나누자. 이걸 목표로 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다. 그게 이제 2, 3년 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이 바로 이 웹3가 어떻게 대두됐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싸이월드의 도토리 기억하시죠? 그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만 쓰는 겁니다. OK 캐시백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SPC라고 하는 그 파리바게트 그쪽에서 혜택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이용하시는 분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있죠. 그게 다 토큰이에요. 따지고 보면. 쉽게 말하면 그 회사 내에서만 정해진 기업을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단 현금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물론 도토리하고 OK 캐시백 포인트는 현금화가 돼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현금화가 안 되죠. 대한항공에서 쓰는 거지 그걸 아시아나항공에서 못 쓴다고요. 다른 항공사한테 못 쓴다고요. 돈으로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그게 기존의 포인트, 멤버십 이런 것들이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웹3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대한항공 예를 들어 웹3에서 기반해 만들어진 카카오톡 웹3로 만들어진 C스타트업은 당연히 내부 사용자들의 활성화와 또 로열티 증대를 위해서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토큰으로 주는 거죠. 웹3의 가치 철학을 믿는 기업들이 만약 웹3를 제대로 구현하려고 할 때는 토큰을 통해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뭘? 우리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마워요 라고 토큰을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너 많이 썼네. 우리 인터넷 서비스 많이 썼네. 그러면 우리 서비스가 성장하는데 큰 1등 공신이니까 1% 줄게.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의 공급자로서